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태즈님께서 오늘 어떤 또 레전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태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좋은 얘기 또 들고 왔습니다. 이거 요즘 너무 또 주가를 달리고 계시죠? 이야기들이. 그런가요? 네, 섬뜩해요. 진짜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면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저는 거의 현실 공포는 약간 몇 개 없고요. 거의 귀신 얘기라서 오늘도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얘기 좋아요. 태진님이 해주시는 귀신 이야기는 믿고 듣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지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한 2008년 정도, 2007, 8년 정도쯤 일인데, 그 당시에 뭐 유명 가수 콘서트에서 식전에 공연을 하던 시기인데, 콘서트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 가수가 있으면은, 그분이 콘서트를 하시면은 그분 공연 식전이나 식 중간에 이제 쉬실 때 이제 무명 가수들이 올라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 시기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이제 재즈 힙합 뮤지션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작곡 위주로 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여튼 그때 이제 한 분 따라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인맥도 쌓고 그런 거 뛰면은 이제 보수는 적지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이제 전국 공연이 끝나고 장마철 거의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초이스했던 유명 가수분이 수고했다고 휴가의 비용을 더 주시고 저희 실력을 칭찬해 주시고, 그때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게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문화 부흥을 위해서 만든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만 공연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인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언더그라운드 및 무명 가수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고, 그분께서는 저희를 이제 공연 내내 잘 봐주셔가지고 그곳으로 추천서를 보내주시면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목돈이라도 벌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네요. 네, 그때 일주일에 3번 공연인데 월화 제외하고 수, 금, 토였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날이 뭐 월요일에 쉰 날이거나 그럴 때 추가적으로 스케줄이 붙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일요일이 좀 약간 뭐 특별한 날이 있거나. 그래서 보통은 주 3일, 3일이고 한 달 동안 일요일 공연한 건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당시 때 일당으로 받은 게 페이로는 공연 때마다 2당 20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무명 가수들한테는 아주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거절하기 힘들었죠. 어쨌든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메리트를 끊는 거는 숙식 제공이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 조건을 받고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는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높은 빌딩이 막 있고 도시들 사이에서 도보로는 5분? 버스로는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공연장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공연장을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감독님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는 이제 불이 나게 나오시더라고요. 일단 그 건물 외관은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중앙 계단이 크게 이제 넓게 있고, 그 계단으로 들어가면은 매표소가 있고,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면 바로 앞에 대공연장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사무실 및 소공연장. 3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세미나실 및 각종 행사, 돌잔치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목적의 홀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는 그걸 당장 운영하진 않았고 아직 공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4층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공사가 덜 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4층 올라가는 계단을 중앙 통로로 올라가면은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 구조였는데, 여튼 이렇게 담당자분과 전화하니까 나오시고 아주 친근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숙소는 잡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는 숙식 제공이 된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안 잡았다니까는 아이고 잘 오셨다고 먼 길도 오셨는데 일단 숙소를 정비를 해줬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세요. 지하로가 살짝 불안했어요 사실은. 아 지하? 곰팡이 쓰고 뭐 이런 데 잡아주나? 우리 무명 가수라고? 애들 뭐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물론 저희는 뭐 그 당시 때 인지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일단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지하는 희한하게 볼링장이었어요. 그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 일전에 건물을 사들일 때 지하실이 볼링장이었는데 가끔 직원들이 내려와서 볼링을 치기도 하고 네.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때쯤에는 락볼링장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근데 흔치 않았던 락볼링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그 건물 사신 분이 서울에서 원래 오신 분이었고 그때는 뭐 서울에서 락볼링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락볼링장은 그 지역에서 하시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네. 지하 내려오자마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측에 이제 볼링장 데스크가 있었어요. 거기에 컴퓨터에서 볼링을 치는 방법, 뭘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이때 뭘 누르면 볼링 피닉 세팅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가 있었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 컴퓨터 켜고 요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하면은 볼링 실수가 있다. 뭐 밤 8시 이후에는 이 건물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치지라고 이렇게 웃으시면 말씀하시고 저희는 딱히 볼링을 좋아하진 않아갖고 한 번도 키진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응대받으면서 자리를 또 이동하게 됩니다. 숙소까지. 그래서 볼링장을 지나서 이제 볼링 레일이 쫙 깔려 있잖아요. 좌측편에는 볼링 레일이 쫙 깔려 있고 우측편에 데스크가 있고 데스크 옆에 이제 선반 같은 게 있었고 볼링공 같은 걸 보관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걸 지나니까 화장실 및 샤워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갈림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벽과 벽이 아니라 갈림길로 되어 있고 그걸 끼고 들어가면은 좁고 길게 길이 하나 나 있어요. 끼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럼 거기 우측으로 들어가는 순간 왼쪽에 창고 같은 게 문 없는 창고들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뭐 볼링 가방이라든가 아직 정리 안 된 볼링공 뭐 신발 같은 거 그런 창고가 끝나는 지점에 왼쪽 편에 아주 잘 꾸며진 커다란 방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거기가 아마 라커룸이나 샤워룸 같은 거를 개조해서 쓴 것 같은데 그 라커룸 같았던 방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거예요. 뭐 곰팡이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이부자리 뽀송뽀송하고 되게 깔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방 안에는 그 당시 때 컴퓨터도 4대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뜬금포긴 한데 컴퓨터도 있어가지고 이제 공연 연습 마치고 이러면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내받고 짐을 푸는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오는 게 봤던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수리를 해야 돼서 물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는 방 안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을 이용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짐 풀고 30분 뒤에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을 예약했다고. 그래갖고 정리를 다 하고 올라가니 센터장으로 보이시는 분과 직원분이 계셨는데 센터장을 필두로 여직원 5분, 우리를 인수했던 분이 과장님이셨고 그리고 매표소 직원 아주머니 1분 그리고 그 공연장 자체가 개인 사업이긴 한데 시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었어요. 이게 문화 부흥을 위해서 시에서 매달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금 같은 관리하고 감사하는 공무원분 한 분. 그분은 이제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공무원분. 그분은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9명에서 10명분 계셨고 공연하는 날에는 이제 출근하시는 분 따로 계셨고요. 여튼 그렇게 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술도 먹고 숙소로 들어와서 첫날을 그렇게 보내요. 공연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날부터 2층에는 소공연장에서 연습도 하고 합도 맞춰보고 지내면서 그렇게 뭐 주말에 첫 공연도 올리고 그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꽤나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뿌듯하게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내려와서 또 자고 공연 준비하고 이런 생활을 보름 정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보름 정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이 다가오는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 지역은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오고 날만 흐리고 비가 퍼붓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 지역만큼은 흐리기만 하고 아직까지 비가 안 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온 지 보름 지났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비가 이때까지 참았구나 라는 정도로 엄청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건물 자체가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마도 어떠한 배선의 문제로 인해서 지하 쪽에만 전기가 끊겨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만져보시다가 아유 안 되겠다고 내일쯤에는 전문가가 와서 복구해야 될 것 같다고 근처에 다른 숙소를 잡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도 지금 생각하면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괜찮다고 하루 전에 정도야 그냥 촛불 켜고 저희끼리 그냥 달랑달랑 있으면 된다. 그래갖고 또 땀 뻘뻘 흘리시고 또 고치시는 저희 짐 챙기시고 숙소 잡으시려면 또 퇴근 시간 늦으시니까 저희가 그냥 있겠다라고 했죠. 그렇게 있기로 하고 이제 올라가서 공연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샤워를 할 때예요. 들어가 샤워를 하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샤워실이란 공간은 조금 좁아가지고 2인 이상 들어가면은 좀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라면 돌아가면서 샤워를 했는데 그날따라 좀 덥고 해가지고 또 동생 한 명은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씻는데 안에 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동생은 들어가지 말라는 화장실 및 샤워장으로 가요. 여름이다 보니까 뭐 뜨거운 물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시원한 물로 틀었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물이 나오나 보네 하고 말았죠. 그래갖고 동생은 옷을 벗고 형 너무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가 여름 시간으로 한 5시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게 막 어둡거나 하지 않아서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았어요.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씻고 나와서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기가 때마침 들어오는 거예요. 방에만. 그래서 제가 씻고 가는 그 복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방에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불이. 그래서 전기가 고쳐졌나 보네 하고 이제 뛰어가서 확인하고 불 들어왔네 이러면서 화장실 있는 애한테 문 두드리면서 야 불 들어왔다 이러면서 화장실 불 켜니까 불이 또 들어와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저가 씻었던 데로 갔죠. 그래갖고 동생한테 뛰어가서 제가 야 불 들어왔다라고 말해주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샤워장인가? 샤워장 봤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이 총 3칸이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하나 해봤어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근데 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에 두 번째 칸이 문이 열려 있어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살펴보니까 첫 번째 칸에 동생이 자는 건지 기절한 건지 그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순간 놀래가지고 방에 있던 동생들을 불러서 어찌어찌 문을 따고 동생을 깨워요. 근데 동생이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눈 감고 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뒤처리를 한 다음에 방에 데리고 가서 동생을 눕히고 천천히 깨우니까 동생이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있어요. 애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냅뒀죠 일단. 왜냐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에 제가 있던 작업실 귀신도 그렇고 그때 같이 공연 동생들이 귀신을 좀 많이 봤어요. 뭐 기차에서 본 귀신도 있고 다른 공연장에서 본 귀신도 있고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는 그 당시 때 귀신 특히 그날 기절한 애가 귀신을 자주 봐요. 걔가 제일 먼저 처음 봐요. 걔가 항상. 그 동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이 동생 깼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야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물어보니까는 용변을 보는데 누가 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동생이 형 하지마 지금 큰 거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말을 한 거였고 조용하잖아 밖에서 저는 안 했으니까 또 다시 즐겁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또 똑똑하더래요. 그래갖고 하지 말라고 화장실은 자꾸 왜 그래 이런 순간 문득 드는 소리가 제가 씻고 있는 샤워 물소리랑 제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그거를 인지한 순간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래요. 왜냐면 그렇다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올 시간도 안 되고 왜냐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있는데 또 노크로 똑똑하더래요. 똑똑. 근데 이 노크 소리가 보통 용변을 보면 앉아있으면은 얼굴 쪽으로 노크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천장 쪽에 소리가 나더래요. 뭐지? 이런 생각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땀이 진짜 엄청 쏟아지더래요. 자꾸 머리 위쪽에 누가 똑똑하고 노크 소리를 계속 울리더래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동생은 진짜 보기 싫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봐야겠다 싶었고 눈 질끈 감고 위를 올려다 본 거예요. 위를 보니까는 아주 바짝 마른 머리. 그러니까 사람이 수분 다 빨리면은 이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머리가 있었고 눈이 퀭하고 팔이 무척이나 길고 얼굴이 무척이나 긴 여자가 화장실 문에 매달려서 천장에 긴 손을 뻗어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른 손을 긴 손을 천장에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그걸 본 순간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방이었고 자기는 이제 어벙벙하니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듣고 나서 얘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게 저희는 그 전에 겪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얘가 또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보름 정도 공연을 했잖아요. 저희 남은 시간이 보름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했고 저기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귀신을 봤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구가 그걸 믿겠어요. 귀신을 봤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말을 했죠. 야 우리가 저기를 안 들어가고 우리끼리 15일 동안 버티자. 여기만 안 들어오면 별일 없을 거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믿지도 않을 거고 일단은 귀신 본 건 닌 진짜 놀랬겠지만은 우리도 돈을 벌어야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예. 그래갖고 일단 그 다음 날도 공연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방에서 잠이 오겠어요?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술을 먹자. 적당히 먹고 자면은 괜찮을 거다 그래갖고 소주하고 맥주 조금씩 사와서 담소를 나눠요. 그래갖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막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순간 정적될 때 있잖아요. 저희끼리 말하다가도. 그렇죠. 막 야 네가 어제 막 하다가 그래 하고 딱 끝나는 순간 처벅 소리가 들려 밖에서. 그리고 하고 귀를 순간 기울인데 복도가 길게 있다 그랬잖아요. 좁게. 저 끝에서 누가 똑똑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끝에서.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화장실 앞이구나. 그 순간은 느꼈어요. 그래서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와요. 처벅 똑똑 처벅 똑똑 이런 식으로. 저번에 동생이 말한 것처럼 문을 두드린 게 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있던 방의 문은 잠궈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다가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뛰쳐나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일어납니다. 방에서. 그리고 방에 불 탁 꺼져버려요. 그래갖고 저희는 문 붙들고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귀신은 계속 이제 처벅 똑똑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볼링 가방이나 볼링 신발을 보관해준 창고도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희가 아침 해가 이제 올라오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방문을 열어봐요. 근데 희한하게 복도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문 여는 순간 이러면서 다시 방문을 닫아요. 뒤로 돌아서니까 천장에 그 귀신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방에. 천장에 그 귀신이 매달려가지고 똑똑 거리는 거예요. 우와. 순간 그 주변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아침이었다 그랬잖아요. 새까매졌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을 때 그 귀신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 열기 시계를 봤을 때 7시가 넘었는데 기절을 하고 눈을 뜨니까 06시 반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7시에 문을 열었잖아요. 제가 30분을 타임 오프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우리가 시간을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저희는 이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기로 애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공연 일정 어떻게든 채우자. 네. 이거 우리가 그냥 잘못 본 거니까는 오늘은 우리가 술에 만취가 돼가 자자. 술을 못 들게. 그런 생각으로 술을 진탁 사가지고 별 안주 없이 나발을 불고 자요 그날을. 그래서 푹 잤는데 푹 잠이 들고 아침 알람 벨 소리 있잖아요.
동생이 먼저 깨요. 그 귀신을 맡은 동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깨워요. 저도 일어났거든요. 밖을 보니까는 아침인 거예요. 아침이네 이러면 다시 잤어요, 저는. 동생들이 형 나 먼저 양치한다 이러면서 그 귀신 봤던 동생이 먼저 양치를 하고 이제 환기시킬 겸 문을 열었는데 또 악취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윽 하고 문 닫고 우리한테 냄새 난다라고 말하면서 동생은 천장을 보고 또 기절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 천장을 보고 기절을 한 게 뭐냐면은 어제 봤던 귀신이 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침인데.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또 어두워져요. 근데 기절을 하다가 한 몇 분 안 지나서 또 깬 거예요. 이게 사람이 넘어간다 하는 거 다시 깼어요. 근데 정신이 너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랑 저랑 이제 벽에 붙어갖고 막 떨어졌죠. 달달 떨고 있었죠. 근데 이 귀신이 천장에서 기어오다가 툭 떨어지는 거야, 바닥으로. 그래가지고 긴팔을 천장에 만세하듯이 이제 오랑우탄이나 이런 원숭이과 동물들이 이제 하늘로 만세하듯이 있잖아요. 그 긴팔을 천장 벽을 질질 끄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동생은 기절하고 싶은데 다가올수록 정신이 더 멀쩡해졌고 저는 이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기절하고 나머지 동생 다 기절을 하고 처음에 귀신만 동생 기절을 못했대요, 결과론적으로는. 귀신이 다가와서 동생한테 말을 걸었답니다. 몇 살이야? 사는 곳이 어디니? 이름이 뭐야? 물어보더래요. 동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죽을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이름, 사는 곳, 나이 다 거짓말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귀신이 웃어요. 펑펑 하고 웃더래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너 왜 거짓말을 하니? 몇 살이야? 사는 곳이 어디야? 이름이 뭐야? 근데 귀신이 이걸 알면 물어보지 않겠죠? 또 다시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근데 귀신이 또 자꾸만 틀린 말 하지 말고 몇 살인지, 사는 곳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똑바로 대답하라! 소리 지르더래요, 귀신이. 그때 동생이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하고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힘든 얼굴로 일어나요. 근데 이상한 게 저희는 자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희는 귀신에 홀려가지고 밤인데 아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홀려가지고 저녁인데 귀신 들어오고 문 열어주고 저녁에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환각이었고 저희는 저녁에 일어난 거죠. 저희가 정황상 이렇게 유추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음날 담당자 분한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때마침 그 과장님께서 월차신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길게 안 했는데 이분이 저희 처음 온 날부터 되게 까칠했어요. 너희 딴 따라들 공부는 하지 무슨 음악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냐, 혹은 저희가 연습하고 있으면은 야 전기세 아까 빨리 끄고 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까칠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엮이기 싫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할 수 없어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다음에 알았어, 숙소 구해줄게 이러면서 저희 짐을 같이 챙겨서 근처 모텔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친절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거기서. 짐을 옮기고 뭘 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되게 무뚝뚝하게 있다가 짐을 다 내리고 트렁크 문을 닫고 딱 서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께서 내가 어린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귀신 봤다니까 말을 한다. 원래 이 건물 지하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이게 불이 타고 올라가서 희한하게 1층은 불이 안 나고 3, 4층만 불이 났어. 지하하고 3, 4층만. 근데 그때 숙식 제공받고 일하던 직원 하나가 4층에서 타 죽었는데 그 뒤로부터 수리를 하고 뭘 해도 건물에 자꾸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사장이 망하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누가 사서 또 하면 또 망하고 그러다가 다른 타지인이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이, 그 유명 가수 아시는 지인분이. 근데 여기 직원이나 사장이나 다 타지이니까 그런 소문에 무덤덤하고 내가 말해봐도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 처음 왔을 때 말 딱딱하게 하고 삐딱하게 한 것도 너희들이 나 편하게 대하지 않길 바랬던 것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딴에는 너희가 그만두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신호였대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틀렸던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는 근데 나쁜 악의가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고 너희들이 오해를 풀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 방법이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는. 그래갖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본 귀신이 이제 불귀신의 일종이래요. 그러니까 뭐 화귀? 지귀? 뭐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 지역에 있던 불귀신이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왕의 뭐 설을 읽어주면 이 불길이 찾아들고 이런 설화가 있대, 이 동네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에 지금 눌러 앉아 있다. 무당을 불러 죄를 지내고 싶어도 나서는 무당이 없다. 근데 너희는 이미 받지 않냐. 너희가 숙소로 옮겼더라도 니든 물건이든 아니면은 받던 애들 따라서 아마 같이 들어왔을 거다. 아마도 그럴 거다. 그래서 오늘 또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숙소를 옮겼지만은.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이거 문 앞에 놔두고 자라. 그리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고 행여 놓고 하고 들어오려고 해도 문 열어주지 말고 창문도 열어두지 말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데리고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게 뭐냐면 금팔찌를 주시는 거예요. 금팔찌를 주시면서 문 앞에 두고 자라는 거예요. 이 뭐 결계 같은 게 있나 봐요. 금팔찌 같은 게, 금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방에 잡니다. 잠을 자는데 저희가 잠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다음날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숙소 들어올 때 뭐라도 사왔었는데 때마침 그때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먹을 것도 안 사온 거야. 급하게 오느라고 지갑도 두고 와가지고 뭘 시켜먹기도 그런 거야. 그리고 문 열지 말라 그러는데 시켜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난 거야, 순간. 그쯤 되고 한 밤 10시쯤? 밖에 처벅 소리가 들려요. 이게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멀리 들리는데 저희 귀에는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이 밤 길 것 같다. 처벅 똑똑 와요. 그러다가 저희 문 앞에 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친구야 나왔어. 이 친구라는 말이 동생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동생 이름을 똘비라고 칠게요. 똘비야 나왔어. 똘비야 나왔어.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번지 하는 똘비야 나왔어. 똘비야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나이도 사는 것도. 근데 동생은 난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은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문 안 열면은 내가 문 못 열 것 같지. 내가 알아서 문 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아까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화기라 그랬잖아요. 네. 봐봐. 문이 타나? 이런 생각으로 모텔은 보통 현관문이랑 방 쪽 문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 쪽 문을 열고 현관문이니까 타지는 않아요. 불도 안 나 있어요. 근데 그 귀신 하는 말이 왜? 불 나는 것 같아? 불을 내기 전에 문 열어. 똘비야 땡땡시 땡땡군 땡땡동 사는 20몇 살 똘비야 문 열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그 타는 냄새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 냄새 너무 나는데 창문 좀 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안 돼 이씨. 창문 같은 거 열면 안 된다고 아저씨가 말을 했잖아. 열면 안 된다. 이거 냄새 그냥 진짜 나는 게 아닌데 우리 잘못 느낀 걸 수도 있다. 우리가 홀려가지고 참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데 불나면 소방관들 바로 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프링쿨러 같은 거 있어가지고 물 바로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죠. 동생들은 알겠다고 하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렇게 새벽까지 계속 두들겨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희도 지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 처음 귀신 봤던 동생이 하는 말이 나 땡땡시 땡땡군 땡땡룡 하는 똘비인데 문 연다? 이러는 거야. 예. 저희는 그때 방에 있었고 동생은 그때 방문 쪽에 걸판돼 있었거든요. 그 뛰어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그나마 그 모텔이 좀 오래돼서 다행인 게 뭐냐면은 문 열어도 못 열게 철로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아, 걸쇠? 네, 걸쇠 같은 거 있었고 예. 이게 흔히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동그란 큰 거를 아구를 맞춰야 문 열리는 거예요. 잠그는 게. 때마침 그거라서 빨리 못 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뜯어 말리는데 힘이 엄청난 거예요. 동생이. 그래야 동생이 문을 열었어요. 저희는 미치죠. 문이 한 5cm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닫았는데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역한 냄새가 바로 났거든요. 저희도 이제 경험한 게 있으니까 역한 냄새 나는 순간 아 들어왔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는데 천장 위를 팍 돌아다니는 거야. 동생이는 똘비 이러면서 계속 팍 도는 거예요. 천장 위를. 그때 동생 한 명은 기절을 또 해버리고 저는 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더 벌쩍해지는 거예요. 또 돌아다녀요 막. 예. 근데 이게 팔이 엄청 팔에 그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생긴 그 팔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약간 눈꼴이 오싹한데 그러다가 툭 떨어집니다. 천장에서. 동생한테 와요. 똘비야 나랑 좋은 데 갈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참 재밌다. 딴 놈들은 재미없어. 딴 놈들은 다 헛방이고 네가 제일 재밌다. 나랑 재밌는 데 갈래? 이렇게 말을 하는 동시에 동생이 정신이 들었는지 그 금팔찌를 던져버려요. 그쪽으로. 근데 걔가 금팔찌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탁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올컨이 들어갔고 하면서 문을 닫고 그 앞에 금팔찌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쿵쿵쿵 거려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저는 동생 챙겨갖고 방에 넣어놓고 그 중간문도 닫아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고 나발이고 없이 아침일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용해져서 진짜로 아침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공무원 그 분이 오시고 제가 잘했나.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안에가 새까매요. 원래 흰색 타일인데 새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일이. 저희는 이게 뭔가 싶죠. 근데 그 공무원분은 그냥 늘상 봐왔던 거지 아니면은 그냥 그 지역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물 틀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 게 지워지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잘 잤냐고. 딱 꼴을 보아하니 문 열어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동생이 순간 비인 같은 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니까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아마 또 올 거라고. 내가 일단 너 사장한테는 말해놨다 저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저번에 말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얘들 데리고 더 못 있는다. 공연을 계속 하게 되면 얘들 중에 한 명은 부상 치른다. 얘들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고 하고 잠시 뒤에 그 공연 그 센터장에 오는 거야. 와가지고 나는 귀신 안 믿는다. 근데 봤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 당신들도 공연을 목마른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진심인 것 같다. 대신 우리가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의 일정 금액은 까고 주겠다. 나도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가수를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 페이를 맞춰주려면은 조금 더 돈을 더 얹어줘야 되니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면 이때까지 됐던 거 정산해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뭐 공연한 거라도 준 게 어디예요. 솔직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돈 못 받는 공연이 수두룩했거든요. 예. 왜냐면 준다 해놓고 뭐 다음 달에 줄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저희 공연하는 거 보면 건달들도 많이 껴있어가지고 돈 받기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든다다고 말씀을 드리고 돈을 받죠. 근데 귀신 받던 동생이 형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애가 서는데 다리를 바들바들거리면서
못 서 있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좀 쉬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갖고 그 공무원분께서 아마 놀래서 그런 걸 거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동생이 퇴실 때까지 다리에 힘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될 때 싶어가지고 일단 옷 입히고 제가 업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예. 왜냐면 이 도시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공무원분께서 그 저한테 이 도시를 벗어나면은 버스에든 뭐든지 간에 깨라고 뭐 준 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자기 같은 거. 이거를 도시를 벗어나면 깨래요. 그래갖고 제가 받았죠. 받아가지고 도시를 벗어나서 그걸 깨니까 동생 하체에 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부당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다리에 붙들려 있었다고. 너희가 떠나는 걸 알고 다리에 붙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애가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빼짝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걔 하체에는 빼짝 말라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그 공무원께 주신 그걸 깨니까는 애가 다리에 힘이 돌아온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때 귀신이. 그래서 동생은 돌아와서 다시 건강하게 지내고, 근데 그 일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뭐 공연을 가거나 이러면은 이동 중에 귀신을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가 봤던 이 공연 때가 제일 컸었고, 그 이게 짜잘하게도 몇 개 있었어요. 동생은, 얘는 이제 음악을 안 하고, 이 동생의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이 동생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악산에 있는 대학교 있잖아요. 아이고, 좋은 데죠. 예. 네, 거기 법학과 출신인데 걔가 지금 검사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검사 준비하면서 음악을 하던 애였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애였어요. 예. 그런 애였는데 지금은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가끔 연락하면 그 얘기를 해요. 예. 형, 우리 그때 무서운 일 있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내가 닥치라 그러죠, 그때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도 근데 지금도 본대요. 그 일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때 그 지방 공연장에서 봤던 그 약간 무서운 화기에 대한 이야기. 이야, 화마, 여기서 화귀. 예, 화기. 뭐 명칭을 말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화마겠죠, 화마? 예, 이게 뭐 되게 오래 붙어 있었대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지역에 있던 왕이 와가지고 주문을 외워주니까는 이제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 왕한테 충성을 맹세했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들어가지고. 이야, 아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네. 근데 되게 덤덤하게 들려주셔가지고, 태주님이.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분은 지금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검사를 하시면서 뭐 법정이나 이런 데도 가실 텐데 또 그런 귀신들도 많겠네. 그렇겠죠. 아마 걔가 해준 말도 있어요. 네. 법원도 귀신 많다고. 맞아요. 법원 귀신 네.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루에 할 거 없으면은 할 거 없거나 뭔가 일에 집중해야 될 때 도면에 라디오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울산 대성동 귀신 있잖아요. 그거 화장터.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저희 집에서 도보로 2분 거리? 그래서 약간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아, 맞다. 저기가 약간 귀신 나오지, 저기. 어릴 때부터 유명했지. 이런 생각 들고, 네. 맞아. 그때 그 사연 남자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야, 그때 그 사연도 기억나요, 저도. 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화마에 관련된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는 뭔가 귀신이 너무나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집착이 너무나 심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그분은 지금 또 검사가 되어서 근데도 검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아직까지도 보신다고 하니까 뭐 법이나 아니면 또 이런 거 집행하실 때 여러 가지 또 귀신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야, 세상에는 여러 귀신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걸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